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 독주 속에 한국 GM과 르노 삼성, 쌍용차는 존폐 위기에 놓였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그리고 부활의 기회는 과연 없는 건지 신재근, 임원식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현대기아차의 지난해 국내 자동차 판매량입니다. 쌍용차와 한국 GM, 르노 삼성 등 중견 3인방의 판매량입니다. 보시다시피 두 집단 간의 판매량 차이는 무려 100만 대가 넘습니다. 자동차 시장 양극화는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 같은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집단 간 점유율 격차는 올 들어 더 벌어졌습니다. 올해 1분기 국내에서 팔린 자동차 10대 가운데 8대 이상이 현대차와 기아차였고 나머지 한두 대 정도만 3사 제품이었습니다. 판매량이 떨어지다 보니 수익성이라고 좋을 리 없습니다. 한국 GM은 7년째, 쌍용차는 4년째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근근히 버티던 르노 삼성도 8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이 같은 부진은 연구개발 투자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쌍용차가 지난해 연구개발에 쓴 돈은 1,565억 원으로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고 르노 삼성은 전년보다 4분의 1이나 줄었습니다.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개발은 고사하고 기존 제품의 품질 향상을 위한 투자도 줄다 보니 차가 팔리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외국계 자동차는 글로벌 곳곳에 있는 공장에서 특별한 차종을 만들어서 각 나라에 필요한 차종을 공급하는 역할로서의 중요성이 더 높다 보니 국내 시장에서의 소비자 대응보다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각 나라의 그 생산 차종에 대한 대응이 더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 제품이 한국 소비자에게 아주 적합한 그런 용도로서의 기호를 충족시키지는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결국은 개발을 어디서 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들 중견 3인방의 직원 수는 18,000여 명에 달합니다. 일자리도 일자리지만 양극화가 진행될수록 소비자들의 구매폭 또한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건 이들 3인방을 바라보는 국내 소비자들의 시선이 그리 호의적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법정관리 졸업 10년 만에 또다시 기업회생 절차를 밟게 된 쌍용차. 경영진 숫자를 줄이고 조직을 통폐합하는 등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쌍용차 공장이 있는 경기도 평택 지역 정치인과 지자체, 시민단체들도 쌍용차를 살려야 한다고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기존에 또 쌍용에 대한 어떤 공적 자금이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국가는 말이야 경영의 전문가가 아니고 또 다시 또 그 세금을 낭비하는 그런 결과가 오니까 자동차 회사에 합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난해 8년 만에 영업 적자를 낸 르노 삼성. 올해 소형 SUV XM3 생산을 시작하며 재기에 나섰지만 돌연 직장 폐쇄를 단행했습니다. 반복되는 노조의 파업에 회사가 내놓은 고육지책입니다. 자동차 판매량이 16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공장을 절반만 돌려야 하는 상황이 되자 희망퇴직과 순환휴직을 실시했는데 이에 노조가 반발하며 파업을 벌인 겁니다. 3년 전 혈세 8천억 원을 지원받으며 가까스로 한국 철수를 모면한 한국 GM 또한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노조가 1,000만 원 가까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올해도 어김없이 노사 갈등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한국 GM은 지난 2014년부터 해마다 적자를 기록하며 7년 동안 쌓인 적자만 3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현재도 그리고 미래도 불투명하기만 한 이들 중견 3인방이 부활할 가능성은 정말 없는 걸까요? 지금부터 전문가의 견해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국내의 소비자 눈높이가 워낙 높아졌기 때문에 수준이 좀 떨어지는 차는 폐기를 안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3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좋은 신차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고 있다는 거. 이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시스템이 부재되어 있다는 뜻도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인 이 개혁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데도 GM 중심으로 많이 이제 움직여주고 있다는 거, 일본도 도요타 중심이라는 거. 그래서 좀 더 이 큰 기업들이 부각도가 더 커지고 있다는 거죠. 즉 어떻게 보면은 이 양극화 현상이 더 커지고 있다는 것도 세계적인 흐름인데, 이런 부분들이 미래차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기업들은 점차 쇠퇴되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국내는 현대기아차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3사와의 양극화가 훨씬 더 심하다는 겁니다. 세계 어떤 시장치고 선진 시장 중에서 이렇게 80~90%가 하나의 그룹이 자동차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는 유일무이하기 때문에, 국내 시장이라는 것은 170만 대, 80만 대의 테스트 배두고 국내에서 입증된 모델을 해외 수출하는 게 원래 기반입니다. 4대 중에 3대를 수출해서 먹거리를 찾고 있는 게 현대기아차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국내에서 90% 점유율을 갖고 있고 인기를 끌다 보니까 냉정하게 평가가 안 됩니다. 사실은 3사가 열심히 해가지고 밀고 당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점유율을 잘라 가져야지만 국내에서 훈련된 좋은 신차가 해외로 수출할 수가 있는데, 국내에서 점유율이 높다 보니까 자기 만족에 해서 사실은 품질에 대한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 입증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 왜곡된 시장이라는 것도 현대차가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죠. 또 노사의 안정화에 대한 부분들, R&D의 비용을 키워서 좀 더 좋은 신차가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 또 국내에서 생산하는 모델은 물론 OEM 수입차를 통해서 섞어서 두세 차종의 베스트셀러 모델이 나오게 만드는 이런 중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기업에서 해외에서 가져다가 섞어서 파는 거죠. 이 르노 삼성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OEM 수입차는 QM3 같은 경우는 6개월에서 1년 기다릴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이런 OEM 수입차, 또 예전에 SM6도 초기에 굉장히 성공을 했거든요. 이런 패러다임이 전환될 수 있는 모델이 함께 나와서 시너지를 내줘야 됩니다. 일본 도요타 같은 경우에도 1950년대 회사가 무너질 정도로 노사 붕괴가 심각해서 노사 양측이 다 일자리를 다 잃어버렸어요. 회사가 거의 망할 정도가 됐습니다. 그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요. 지금 현재 도요타는 거의 70년에 이르는 동안에 노사 붕괴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서로가 한 걸음 양보해야 된다. 회사가 없어지면 노사 양측이 다 없다라는 인식을 머릿속에 뼛속 깊이 되새기고 있다는 거죠. 정부가 좀 나서서 노사정위원회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노사 양측이 너무 민감하면은 정부가 개입을 할 필요가 있어요. 민간이라고 개입을 안 하는 것도 문제점입니다. 자동차 산업은 국가 산업이거든요. 기간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부품까지 연계하게 되면은 이 일자리라든지 모든 먹거리의 시작점이 자동차 산업의 국내 양대 축 중에 하나일 정도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일, 또 정부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 임원식입니다.